갖지 못하고 있는 김포공항을 동북아의 소위 셔틀 공항의 허브로서 더 앞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서울시는 김포를 에어포트 시티로서 두서너 시간 내 모든 동북아의 주요 도시와 네트워킹을 하는 셔틀 공항의 허브로서 키울 물류와 소위 패센저의 흐름의 중심공항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고, 지금 말 많은 경기노라도 서울이 서해로 황해로 뻗어나가는 그런 하는 관문으로서의 소위 투시포트, 인천항과 김포항을 만들어서 투시포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시다시피 철도 위주의 광역경제 철도망을 이루어서 수도권 안에서는 20-30분 내에 어디든지 닿을 수 있는 소위 허브로서의 서울은 그 도착점으로서의 수도권 20-30분의 광역철도망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서울의 연결성을 더 강화한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그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서울, 인천이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수도권의 광역화에 대한 소위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난 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은 억제를 시켜야 된다. 오늘 여기 지금 우리는 이 양극화에 소위 사로잡혀서, 논리에 사로잡혀서 수도권은 억제하고 지방은 더 발전시켜야 된다. 수도권을 억제시키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소위 잘못된 환상에 우리는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과감히 깨트리고 수도권이 한국의 소위 리딩 굿으로서의 역할을, 동북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한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서울의 소위 경쟁력은 앞으로 가질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소위 인식의 배리어를, 국토 균형 발전의 인식의 배리어를 깨는 게 저는 급하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어떻게 서울과 수도권을 소위 이노베이션 드리븐 소위 리전으로 재편하느냐에 앞으로 수도의, 특히 서울의 경쟁력이, 미래의 경쟁력이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서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을 완전히 하나의 원 사이언스 파크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국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우리 어디에다 위치할 거냐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52개 주요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게 서울의 영역입니다. R&D 고급 인력이 밀집되어 있는 게 서울 지역이죠. 수도권이고. 이 지역이야말로 앞으로 한국의 미래, 소위 IT, BT, NT, 이 소위 이 컨버전스 융합을 일으켜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될 기능을 수행해야 될 게 서울과 이 수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대학이 이렇게 서울에 있지만은 이게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다 이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가 협력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위 네트워킹과 소통, 서로의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서울시 정책과 그런 또 정부의 정책이 가세돼야 될 것이다. 그래야 그게 국가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위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봉제 산업을, 서울시에 있는 봉제 산업을 이게 디자인에 소위 옷을 입혀서 고부가 산업으로 앞으로 재편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디자인, 문화, 소위 또 미디어,
이런 소위 창조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또 우리가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이런 창조 인력을 양성하고 모여들고 이게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도 배가 돼야지만 서울의 미래의 도시 경쟁력이 세계 10위권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의 미래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가장 굴레가 뭔가 하면 우리가 소위 평등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가 균형 발전이 돼야 된다. 오늘 지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은 7위권이고 다른 미디엄 도시들은 500대 기업 중에 200대이니까 서울의 7위를 끌어내려 가지고 다 평준화 시켜야 돼. 그게 한국의 미래를 보장시킬 것인지 앞으로 선도주자를 더 키워서 그 힘이 지방으로 다 넘쳐 흐르도록 해서 넘쳐 흐르게 해야 우리 국가가 발전할 것인지 우리가 그 국가적인 선택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깰 때 우리 서울이 한 단계 수도권이 발달하면서 한국의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저한테 충분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ntribution, Dr. Jung. And we are a little bit behind the schedule, so let me quickly move to Dr. Hong. He's the president of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Let's greet him with big hands. 네,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홍철입니다. 오늘 리팽파이 교수님과 웬디 슐츠 회장님의 훌륭한 논문 발표를 잘 들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패널 중에서 두 분이 서울과 인천에서 이렇게 나오셨고 유일하게 지방 도시에서 제가 이렇게 와서 토론을 하도록 주최 측에서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은 아마 지방 도시 입장에서 경쟁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발표자께 그와 같은 차원에서 좀 몇 말씀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리팽파이 교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발표에도 따르면 사실 한국 도시 경쟁력 중에서 서울이 현재 경쟁력의 9위고 미래 잠재 경쟁력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7위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의 정 원장님께서 별로 평가를 안 믿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평가 결과 아닌가 하고 있어서 더 믿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 교수님께서 2008년 결과를 보면은 서울이 12위였는데 1년 사이에 3단계가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반면에 한국의 다른 도시들은 사실 아까 발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중위 수준 500개 도시에서 한 200~300위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서 서울과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문제되는 것은 2008년 결과보다도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들이 도시 경쟁력 순위가 악화되었거나 그 상황에 대충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GDP 규모가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5위이고 또 IMD가 발표한 2010년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23위에 불과하다는 걸 볼 때
어쨌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9위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 전체의 경쟁력보다도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도가 많이 집중 현상을 보이고 일본의 경우 도쿄가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8년 보고서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도쿄가 도시 경쟁력에서 3위, 나고야가 56위, 요코하마 57위, 오사카 67위, 가와사키가 90위 해서 일본이 100위권 내에만 5개 도시가 있고 또 이들 도시 간의 상대적 격차도 한국보다는 훨씬 이렇게 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리팽파이 교수님이 이게 한국 도시들의 미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잠재력 부분에 있어서 울산이나 인천, 대전, 수원 같은 도시가 앞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주시면서 부산도 약간 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들 가능성 있는 도시를 보면은 인천, 수원은 실제로 서울과 같은 권역에 있는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이미 KTX로 서울과 1시간 거리에서 광역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경제권의 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울산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유일한 사실 산업도시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아주 대기업, 대표 기업들이 집중해 있는 도시인데 이 울산을 예외로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울산을 제외하면은 대한민국 남부권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위상은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아주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 교수님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첨단 기술을 요하는 산업들이든지 고급 인력, 특히 청년층 인력들은 지금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서는 충청권 지역으로 아주 급격히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이나 글로벌 커넥션 이런 부분에서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지방도시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대도시라 할 수 있는 이 광주나 대구 같은 도시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욱더 심화될 거고 국토의 불균형은 또 더 벌어지고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이 국가 전체의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이 이렇게 제고되고 올라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제고되면서 지금 벌어진 격차를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무슨 좀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문 겸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웬디 슐츠 회장님께 대해서도 간단하게 지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농촌 도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지금 거의 노인분들밖에 살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농촌의 시설들도 노인들의 생활 관련 시설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에이징 시티로 이미 오래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 도시뿐 아니고 인구 한 10만 미만의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이 도시 내에 교육이나 문화나 의료 같은 이와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낙후되고 경쟁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도시민들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문화적인 욕구나 또는 병원 같은 것을 찾는 것도 인근의 대도시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을 이게 찾아가고 있고, 이런 건 결론적으로 이 지방 중소도시들도 에이징 시티의 징조를 많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농촌 도시도 그렇고 지방의 중소도시, 근데 제가 지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250만의 대구나 인구 140만의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상당히 경쟁력 차원에서 취약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회장님께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해서 4C, Challenging, Complex, Creative, Courageous 이 개념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게 쇠약해지고 있는 한국의 이 지방 도시들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국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을지, 이렇게 오늘 고명하신 두 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에 조금 평소에 여쭤본 사항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 제가 드릴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Hong, for your valuable comments. And the last discussant is Dr. Lee Chang-gu, is the president of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장 이창구입니다. 앞에 두 패널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리평페이 박사님 또 웬디 실스 회장님 두 분 발표 굉장히 인상 깊고 흥미롭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웬디 실스 회장님이 발표하신 미래 도시의 그 어떤 모습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적시를 해주셔서 많은 이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도시를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미래, 급격히 다가오는 그런 미래상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 도시 발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이 경쟁력을 도시 간의 경쟁력을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래상을 감안해서 어떤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도 하나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니펑페이 교수님 도시 경쟁력 발표 굉장히 그 500개 지금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한 그 이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지표를 사용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수고가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순위에 집착하는 거는 뭐 조금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시사점을 저희가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발표에서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경쟁력을 지금 5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평가를 하셨습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런 단위 도시의 경쟁력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현재 이 도시의 기능이
어떤 광역 차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장님 정 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도시의 경쟁력은 어떤 개별적인 도시의 경쟁력이 아니라 광역에 이렇게 관해 연결된 그런 도시의 경쟁력을 그게 더 이제 중요시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펑셔널 어번 리전 기능 차원에서 이거를 어떤 기존의 그 행정 단위 위주의 어떤 도시 개념보다는 기능 차원의 도시 이 개념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시의 경쟁력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능적으로 연결된 어떤 광역 개념의 그런 도시의 경쟁력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은 경쟁력이 한 9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인천은 서울의 바로 경계이면서도 이제 거리상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경쟁력이 굉장히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서울은 종합 경쟁력이 9위면서도 지금 경제 규모는 6위, 또 경제 밀도 한 7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종합 경쟁력이 오히려 이런 다른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해서는 종합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몇 순위쯤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도 더 이 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있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하는 그래서 시사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주위의 도시인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에 인접한 도시들하고 서울하고의 어떤 연대 관계, 서로 이 상호 모자라는 점을 이게 보완하는 그런 기능상의 연합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산업 측면에서 또 경쟁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리펑페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 쪽에서는 조금 연구가 초보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린다면 그 받은 인상은 이 산업이 그 다양하게 한 도시에 분포가 되고 이 산업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산업이 한 도시에 있을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념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모든 그 도시가 이 모든 산업을 다 이게 포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도시 간의 어떤 도시만의 어떤 갖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도시가 다 천편일적으로 모든 산업을 이렇게 갖는 것이 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에 맞는 것인지 개념상으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력을 따지는 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그 현재 그 상태, 현재 여러 가지 통계 이거가 위주가 되고 물론 이제 미래 요소가 그 엘리먼트 쪽에서 그게 이제 미래를 조금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이제 그 특수한 그런 이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이 지금 2003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제 자유 아직 진행 중인 관계로 어떤 이 구체적인 아웃풋에서 큰 성과가 여기 반영은 안 되지만은 이 평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 어떤 제도적인 어드밴티지가 앞으로의 미래에 미칠 영향 그런 어떤 잠재성 발전 잠재성 이런 것도 한번 경쟁력 평가 지수에 한번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Lee, for your comments. And time is running out, so I must make apologies. But I'd like to invite just one or two person audience from the floor to make questions or any comments, observations. If you like, please raise your hand and tell us your name and affiliation. And our staff will help you to make use of the microphone. Is anybody? Yes, pleas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펑페이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 정책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500개라는 세계 대도시 연구가 그 신뢰도를 떠나서 그런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발표하실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박사님께서도 발표 중에 언급을 하셨고 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어떤 도시의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도시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도시들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도시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비교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자료집에는 공란으로 나와 있어서 도시명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말씀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발표하실 때 프레젠테이션에는 도시명과 그 경쟁력 순위가 함께 나왔는데 5장에서 2007년, 8년 순위하고 2009년, 2010년에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하고 2008년에는 한국 도시는 7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11개 도시를 분석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남이나 수원 그리고 안산, 경주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분석 대상 도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2007년, 8년 그 순위가 나와서 분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2007년, 8년과 2009년, 10년을 비교하신 그 순위하고 마지막에 잠재력 분석에서 글로벌 어번 컴피터티브니스라고 순위를 내신 그 분석 순위하고 도시하고 좀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관 단체가 한국경제신문사다 보니까 이제 이 포럼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이제 신문 보도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자체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서 비교해주신 경쟁력 순위하고 도시명 그리고 뒤에서 잠재력 분석에서 도시별로 분석해주신 그 순위가 맞는지 한번 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好，感谢刚才的提问。因为啊这个稿子就提交的报告呀，时间比较早，因为这个就正像你说的，这个报告发布啊，它有一定的敏感性，所以当时提供报告的时候啊，就把那个排名就是删掉了。那么今天由于时间比较紧，所以我就没有给大家展示。我现在给大家读一下，就是最新的09年这11个城市的在全球500个城市的排名，其中这个首尔是第9，然后釜山是第172，这个
哎呦，这我还讲不好这个。收尾这个是183，这个蔚山是172，釜山是188，仁川是207。那这个报告人应该有，我已经把这个稿子交给那个新闻单位了，啊，这是你提出的第一个问题，就是说这个详细的排名这个报告上都有。那么第二个呢，你提出这个就是潜力城市和这个当前的潜在竞争力和当前竞争力它的区别，那就是说我是想的那个产出的，就是那6个简单的指标计算的，那是根据当前的从产出的角度用当前的这个数据计算出来的。那么潜力的城市实际上是从投入的角度用了50项指标来计算出来的。那么因此两者是有一定的区别的，如果用那个50个指标计算出来的，我们说它是潜力，那么它是长期的，决定一个城市长期发展的较长时期发展的一个指标，就是那个较少指标的，那就是短期的，那么这个我们当时采集的数据大概是最新的数据只能是2007年的，也就是说数据是在2001到2007年这样一个数据。至于你说的还有第3个问题，就有2个城市在上一次没有这2个城市，这一次为什么有了，并且呢还有了上2年的那个排名，是这么一种情况，就是我们对全球500个城市的样本和上一次相比有了一个调整，但调整了以后呢，我们这一次这个计算这一次的排名和上一次的排名是用这一次的方法计算出来，这一次的指标计算出来的，因为这一个城市这2个城市虽然没有在上一次我们没有研究它，但是它的数据是有的，所以这一次我们就是等于说我们这一次用了4年的数据，4、5年的数据和韩国的其他城市和全球500个其他城市用同样的方法计算出来了，那当然能够计算出它在上一次的排名，大概是这样。Because of shortage of time, we cannot go into details, and maybe we can arrange personal contact after closing the sessions. I'm sorry. And another question, or just one? Yes, please, the lady over there. 오늘 저의 관심사인 도시 경쟁력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2가지 커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팽베이 교수님께서 보신 도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최근에 새로운 도시에 대한 생각, 뉴 어버니즘이 나오면서 어느 곳에서 일하고 싶은가, 아니고 어느 곳에서 살고 싶은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도시에 대한 니즈들이 생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사하신 요소들은 대부분 산업 도시로서의 경쟁력이다. 그렇다면